우리가 이제 컴퓨터 한 대 사는 것도 진짜 돈이 많이 깨지죠. 특히나 애플 제품은 사양 하나 더 올리면 가격이 너무 높이 뛰어서 살 때마다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굳이 불필요한 성능을 추가해서 돈을 더 내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맥북을 쓰다가 맥스튜디오를 회사에서 몇 개월간 써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써본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해 드릴 테니까 맥스튜디오 맥스를 살까 울트라를 살까 고민이 많으시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M4가 지금 현재 있긴 하지만 일반인 기준은 M2 맥스 12코어를 구매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M2 울트라나 M4는 지금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에게 오버스펙인데요. 돈이 넘쳐난다면 상관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차이만큼 가치가 있을까 싶습니다. M2 울트라를 맥스와 쉽게 비교하자면 맥스 칩 2개를 붙여놓은 게 울트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GPU 성능이 거의 2배가 차이가 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그 2배의 성능이 나에게 필요할까입니다. 우선 영상 편집 성능인데요. 4K 60프레임 프로젝트를 다룰 때 M2 맥스만으로도 프레임 드랍 없이 매끄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 편집이나 중급 수준의 영상 작업에는 M2 맥스가 충분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M2 울트라는 8K 영상 작업이나 고급 3D 모델링을 할 때는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만 솔직히 여러분이 몇 년 내에 8K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만큼 추가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요?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 게 아니라면 유튜브에서는 4K 영상 정도면 충분하죠. 이 멀티태스킹 성능의 현실성도 필요한데요. 어떤 리뷰를 보니까 1000개의 크롬 탭을 동시에 실행해도 문제없다고 하던데 솔직히 1000개의 크롬 탭을 열어서 뭘 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벤치마크는 흥미롭기는 하지만 실용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장 용량에 대해서도 현명한 선택법이 필요한데요. 부족한 용량은 외장 SSD 2TB나 인클로저를 추가해서 쓰시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애플의 스토리지 업그레이드 가격은 정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외장 스토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내장 용량을 늘려서 돈을 더 쓸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어 프로 같은 코어 핵심만 맥스튜디오에 설치하고 나머지 영상 파일 같은 건 외장하드에 쓰고 일이 끝나면 지우는 게 가장 낫습니다. 제가 좀 대상별로도 추천을 드리자면 내가 일반 유튜버나 소규모 크리에이터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한 10만 아래다 그러면 M2 맥스 12코어 구매하시는 게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4K 편집이나 간단한 모션 그래픽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발열 소음이 좀 최소화돼서 조용한 작업 환경도 가능한데요. 근데 내가 영상으로 월에 한 1000만 원 이상 버는 전문가나 대형 스튜디오 회사다 그러면 M2 울트라나 아니면 M3, M4 울트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K 작업이나 복잡한 3D 렌더링 필요 시에는 시간이 곧 돈인 환경에서는 의미 있는 투자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영상미를 추구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무 작업이나 간단한 편집 용도라면 M2 맥스도 오버스펙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맥북 에어나 맥 미니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집에서는 최근에 맥 미니를 사서 쓰고 있는데요. 맥 미니도 저도 가장 기본적인 스펙인 그 16램에 256GB 이거 쓰고 있는데 제가 일상적인 영상 편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따지자면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책상 위에 놓으면 예쁘기도 하고 편하기로 유명하기도 하죠. 2.74kg 정도의 무게는 데스크탑으로서는 가벼운 무게 편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이걸 노트북처럼 들고 다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무게는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죠. 이제 데스크 테리어나 사무 공간 인테리어에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건데요. 화이트 LED나 RGB가 번쩍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고급스럽고 저는 세련되다고 생각합니다. 풍부한 포트 구성도 저는 사실 사용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썬더볼트 4 포트가 4개나 있고 10GB 이더넷도 굉장히 빠르고요. USB-A 포트도 많고 HDMI 2.1 그리고 3.5mm 헤드폰 잭이 있는 것도 좋았는데요. M2 울트라 모델은 여기에 추가로 6개의 6K 디스플레이 출력까지 지원하는데 이거는 제가 솔직히 6개의 모니터를 연결할 일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는 한 2개 정도만 연결하는 걸로 충분한데요. 쿨링과 소음에서도 확실한 개선점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M1 맥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M1 입장에서는 발열이나 소음이 조금 신경 쓰이는 정도였는데 M2 맥스 모델은 사용하는 지인의 작업실에 가서 직접 써본 결과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팬 소음도 거의 무소음 수준이고 발열도 괜찮다고 하는데 M1도 이거는 사실 무리는 없었는데 어쨌든 조용한 작업 환경에서 집중력 향상하는데 M2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벤치마크를 저도 살펴보긴 하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저는 실제 사용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도 파일 내보내기 할 때 몇 분 더 빠르다고 하는데 사실 유튜버의 경우 일주일에 한 영상 2개 정도를 보통 만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출력하기를 누르고 그냥 웹툰 보거나 화장실 가거나 다른 일을 좀 많이 봅니다. 다른 일을 좀 하다가 와서 보면 영상이 완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이 영상 출력하기가 1, 2분 정도 빠른 건 사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게임 성능도 맥 스튜디오는 게임용 머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리그 오브 레전드도 인디 게임들도 대부분 문제없이 동작하는데요. 하지만 게임이 주 목적이라면 여전히 윈도우 PC가 훨씬 낫겠죠. 저는 이제 회사에서 쓰는 거라서 게임을 안 해서 이 게임 성능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몇 년간 쓸 수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현재 M2 Max는 현재 기준으로 충분히 빠른데 앞으로 2, 3년 정도는 문제없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M2 울트라나 M4를 사더라도 그 성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몇 년 뒤에 업그레이드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굳이 스펙을 최대치로 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애플은 자사칩에 맞춘 소프트웨어를 계속 최적화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동일한 하드웨어에서도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거든요. 또 주변 생태계와의 호환성도 굉장히 좋죠. 아이폰과 연동도 되고 그리고 에어드랍으로 파일 정수도 되고 아이패드와 협업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자동 동기화도 굉장히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맥을 한번 쓰면 작업할 때 굉장히 편리해서 이것을 좀 벗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최종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사실 회사에서 이거를 회사 비용으로 구매를 해서 M1을 샀는데 M1은 지금 단종이 되었고요. M2 Max, 맥 스튜디오를 사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성능과 가격의 최적의 균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M2 울트라나 M4도 성능도 매력적이지만 실제로 그 성능이 필요한 사용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가성비를 중시하는 전문가 그리고 미학적으로 좀 더 아름다운 작업 공간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추천드리고요. 비추천으로는 가벼운 사무 작업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게임이 주목적인 분들 그리고 예산이 매우 제한적인 분들은 저는 비추천합니다. 결국 M2 Max는 딱 필요한 만큼의 성능을 제공하는 제품인데요. 더 빠른 것도 좋지만 그 빠른 성능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란 자신의 필요와 예산에 정확히 맞는 제품을 고르는 건데요. 저는 M2 Max 스튜디오가 바로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집에서 쓰고 있는 맥 미니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